네, 안녕하세요. 동아리TV의 한박 김동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폭탄의 계절이 온다. 상장 폐지 위험을 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정말 중소형주들에서 좀 부실한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오늘 강의 꼭 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제 3월달 보게 되면 이제 연말 사업보고서 제출에 이제 기간이 되겠죠. 이럴 때 보통 이제 부실한 기업들이 뭐 감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상증자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폭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사전에 좀 알아둔다면 폭탄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연말 그리고 연초에 급락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시기에는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죠. 신규 상장 종목들에서 좀 급등세가 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 사이는 좀 신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단 상장 폐지 절차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리 종목 편입됐다가 뭐 폐지 사용 되겠죠. 뭐 우리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뭐 회계장부 뭐 약간 좀 분식회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가대계상이라든가 전부 다 상장 폐지 실질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이 3주 4주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 여부 결정되지 않고 심의하고 나서 만약에 대상 여부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장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상장 폐지 대상 법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게 또 바로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개선 기간이라는 걸 부여하게 되는데요. 개선 기간이 보통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이렇게 개선 기간이라는 게 또 부여가 됩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 보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개선 기간 끝나고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봅니다. 뭐 매출액이 앞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냐, 뭐 경영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다 판단을 합니다. 수익성도 보고요. 그래서 그때 개선 기간을 부여해주고 좀 개선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고 뭐 감사도 편의 신임으로 놓고 막 여러 가지 막 합니다. 최대 주도 변경이 되고 뭐 유상자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상장이 다시 유지됩니다. 1년 뒤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본 잠식으로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혹은 감사 의견 거절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회생이 불가능하다. 회생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초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이라는 게 있고요. 또 코스닥과 코스피가 또 다릅니다. 근데 관리 종목 굵직굵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리 종목 지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매출액 30억 이하 코스닥 1년, 그리고 코스피는 50억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우리 법인세 차감전에 손실이 있죠. 이게 이제 3년 동안에 2회 이상 5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또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본잔 코스닥만입니다. 일단 자본잔식 50% 이상,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50% 이상인 경우에 관리 종목에 일단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30억 이하, 그리고 우리 이제 시가총액이 40억 이하인 경우가 30 이상 지속됐을 때 이제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1년 더 가면 이제 상장 폐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4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경우, 이것도 코스닥만 해당이 되고요.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죠. 이것도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이 되는 거고,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보실 때
영업 실적을 보시고 3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네 하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연말 연초에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건들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또 예외적으로 그래도 이런 게 해당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원래 적자가 좀 많죠. 그래서 바이오는 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오죠. 자본자실률 50% 이상. 그리고 사업년도 반기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 그리고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별종목 지정 후에 최근 사업년도가 영업손실 난 경우 상장 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하게 좀 보게 되면 관리적으로 표현되는 기준이죠. 일단 매출액 30억 미만인 경우 코스피는 50억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자기자본 대비해서 50% 이상입니다. 3년간 2회, 4년에서 적자인 경우 코스닥만입니다.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되고 그 다음 년에 다시 또 적자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고요. 자본 잠식 50% 이상인 경우에 코스닥 관리 종목 편입이 되고 이게 1년 더 이어지면 다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 편입되고 그 사유를 1년 해서 오지 못하면 상장 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이제 감사 보고서입니다. 매년 이제 3월달에 폭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3월 초 정도 왔을 때, 3월 초 왔을 때 사업 보고서 제출해서 꼭 보셔야 돼요. 3월 초가 됐는데, 사업 보고서 중수까지 됐는데도 사업부 제출을 안 했다. 그런 종목들 절대 건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2월 결산인 경우에 주주총입니다. 보통 이제 3월 31일 날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 일주일 전에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업보고서를. 그게 기한이 되겠죠. 근데 그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뭐 끝나고 나서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환기 종목이 경영권이 변동됐을 때, 근데 단 유증이라든가 출자 전환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예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그리고 이때 감사 보고서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감사 의견 거절. 이거는 뭐 살아남기 어려워요. 폐지로 거의 갑니다. 그 다음에 판정. 이런 경우는 이제 관리적으로 편입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뭐 우리 폭탄 맞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럼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피하는 방법이요. 폭탄을 피하는 방법.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4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특히 1월부터는 절대 웬만하면 건드지 마세요. 바이오를 제외하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4년 이상 적자 되게 되면 관종이 편입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위험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3년 연속 적자가 확대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자본 잠식을 봤을 때 자본 잠식이 임박한 기업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급감을 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횡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가 막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라면 일단 연말 그리고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일단 무조건 건들지 말죠. 우리가 이제 뭐 나눔액에 쓰다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다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HTS 보시게 되면 기업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편람이고요. 기업 편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영업이익 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은 적자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바로 관리 종목에 편입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적자 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동자산 보시게 되면요. 유동자산 항목 중에 보게 되면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현금자산이 급감을 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본금이 있고요.
그죠? 자본 총계예요. 여기 위에 있는 자본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자본 총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금이라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보다 자본 잠식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자본 그리고 여기 자기 자본이 있죠. 자기 자본 총계가 얘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본 잠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수치가 자본이라고 써 있는 이 수치가 자본금이라고 써 있는 것보다 작아졌다. 이게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진다. 관정이 풀이되든 혹은 뭐 횡령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악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자기 자본이 감소했다. 자본금이. 그럼 뭘 우려할 수밖에 없냐면 감자라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연말에. 그래서 자기 자본 그리고 자본금 총계를 봤을 때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보다 자꾸 낮아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종목들은 폭탄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피하시면 일단 우리가 큰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금 더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써 있는데요. 여기에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3년 이상 이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돈에 자꾸 기업에서 뭐가 빠져나가. 제 경험상 보면 이런 기업에서 나중에 횡령이라든가 이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예를 또 몇 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한번 보게 되면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느냐. 자, 일단은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가 나오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있고요, 그죠? 현금성 자산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빼가지 않는다 소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금을 보시게 되면 자본 총액가 2,100억인데 자본금이 99억이에요. 자본 잠식이라던가 이런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잉여금을 잘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800억, 1,300억, 1,600억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죠.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잠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시너지는 크게 적자는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동양네트워크는 코스피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코스피니까 4년 연속 적자라고 해도 일단 관리 종목이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감자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더 내려가서 보자면 중요한 내용들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500억, 600억 갖고 700억 갖고 있는 게 지금 99억까지 떨어졌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10조8억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어떻습니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1,000억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죠? 자, 자본입니다. 자본 총계가 400억이야. 근데 자본금이 500억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부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 물론 코스피이기 때문에 이걸로서 관리비용이 편입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가능성이 가진다고요? 감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특히 연말 연초는 절대 공략하지 않는 게 폭탄을 피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부분들은 연초 우리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제 강의 듣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주식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했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1월에서 3월 사이만큼은 꼭 우리가 좀 튼실한 그런 기업들만을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마레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